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부유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소설 부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재 48페이지 펴도록 합시다. 48 맞나? 46인가? 45인가? 그렇죠? 자,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소설을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자, 물론 이제 그 창의고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강 교과서를, 비상박 교과서를 지금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 알겠지? 근데 비상박 교과서도 그렇고 이제 비상강 교과서도 그렇고 솔직히 얘기를 한다면은 비상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 사실 좀 굉장히 생소한 작품이에요. 알겠죠? 모의고사에 한번 그 등장을 한 적은 있지만 보통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치는 현역 어떻게 보면 작가의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작품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다른 작품들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실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본격적으로 실제 작품을 공부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소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 미스터 방 같은 소설은 우리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익숙한 유형의 그런 소설이에요. 특히나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옆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광복 직후. 그렇죠? 자, 미군의 권력에 부터 이익을 우리는 기회주의적 인물을 비판하는 그러한 소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비슷한 소설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그 커피딸 리 같은 작품들, 그렇죠? 이 커피딸 리는 일제 시대 때부터 이제 광복 직후까지 뭡니까? 일제 시대 때는 일본에 붙었다가, 그다음 광복 이후에는 미국, 소련에 붙었다가, 그다음 다시 또 월남에서는 미국에 붙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일종의 박쥐형 인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외에도 이제 똑같이 채만식이 쓴 소설 중에 보면은 이제 태평천하 같은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도 일제강점을 태평천하라고 인식하는 그런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 시대 그때 당시의 문제점들 일제시대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뭐였냐면 일본 일제시대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국의 다른 나라 같이 일제 친일파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우리나라의 좀 큰 과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제 뭐 발전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친일파들이 또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네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알겠죠? 그런 과정에서 친일파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사실 광복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8월 6일과 8월 9일 이틀에 양일에 걸쳐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미국이 떨어뜨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겁을 먹은 일본이 8월 15일날 전면적 이제 항복을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니까 북쪽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소련군이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공산주의 연합을 그때는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해서 소련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인 소련이 북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 남한에는 이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 그때의 그런 세력에 이제 빌붙어가지고 이익을 보는, 그렇죠? 자신들의 이익을 누렸던 인물들의 모습을 그리는 소설이 바로 이 미스터 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작품의 주인공이야. 근데 이 주인공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못된 놈이야? 못된 놈이잖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치? 그래서 채만식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그래서 미스터 방 적고, 그렇죠? 바로 부정적 인물을, 그렇죠? 주인공으로 내세워 독자가 비판할 수 있도록 비판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 미스터 방과 같은 태평천과 마찬가지고 이런 류의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거 우리가 역사적인 인식을 좀 그 머리에 집어넣어 놓고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을 거나하니 취하였다. 자, 여기서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방삼복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바로 제목의 주인공인 미스터 방입니다. 성이 방씨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백주사. 주사는 이제 일종의 약간 관제 비슷한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주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하였다. 주인은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인 사람 백주사.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에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쯤 의기자문 양양한 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뭡니까? 가뜩이나 그러지 않아도 요즘 최고로 의기가 양양해진 그런 사람인데 술이 취하니까 마치 온 세상이 질 것 같고 온 세상이 다 돈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허세를 부리는 인물의 내면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이 바로 특히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합니다. 그리고 문체적으로도 이제 조금 이따 필기를 해주겠지만 중요한 게 바로 판소리 사설에서 사용하는 구어체, 마치 판소리의 공연을 한 편 보는 듯한 그런 문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소리 문학이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풍자와 해악을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풍자의 성격을 보다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투를 판소리 사설의 어투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고 이런 모습은 실제로 최만식의 다른 소설인 태평천하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풍자의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함으로써 독자가 판소리 사설로 독자한테 자꾸 말 거는 그런 서술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는 가까워져. 그리고 반면에 독자와 인물들과의 거리는 서술자가 중간에 위치를 해버리고 서술자와 가깝으니까 독자는 뭡니까? 인물들하고는 거리를 멀게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자는 어떻게?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인물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내 참 뭐 흰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 없어. 그래서 이거 참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거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거칠 것.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면 날 갈실 놈이 어딨어. 지금이 천지에 참 어림없지 어림없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바로 미스터 방의 자기 과시적 태도가 이렇게 드러나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옆에서 저를 무어라고를 하며 갈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히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서 코가 이렇게 픽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보면은 자, 공연히 연방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히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요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자, 인물 그 중에서도 미스터 방의 그쵸? 외양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외모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눈은 툭 튀어나오고 코는 이렇게 콧빌두리가 돼 있고 이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인물을 뭡니까? 희화화시킴으로써 바로 풍자의 효과를 이렇게 높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소설은 가장 비교하기가 좋은 게 우리나라 전통극 중에 보면 공산탈춤이라고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도 보면
양반들의 모습이 행동도 굉장히 웃기고 생김새도 막 엉청이가 있고 도련님은 이제 뭡니까? 그 굉장히 멍청해가지고 자기 형들 얼굴을 막 때리고 놀고 이런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모습에서 양반이지만 그 양반들의 외양을 좀 비정상적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대상을 약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상을 훨씬 더 낮춰보게 만드는 그래서 풍자의 효과를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벌심벌심 해가면서 글에 쌓는 것이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 잘 안 쓰죠. 보통 말을 할 때 쓰지 소설에는 이렇게 안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글에 쌓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자, 가장 대표적인 바로 뭐다? 구어적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판소리 그렇죠? 사설의 문체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당연히 역시 풍자의 효과를 높여주는 거죠. 유튜브 나오는 풍자 아니에요. 그죠? 자, 봅시다. 자, 내참 1회에도 동양 삼국물 다모고공 방삼국이요. 자, 청을 못하나 일을 못하나 해서 청나라는 중국을 나타내고 일은 일본어죠. 일어를 못하나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그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점. 그런 버릇이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선생으로도 불리워지는 시방도. 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시꺼먼 손등으로 술 마시고 있어 쓱 닦고 그것도 안주를 먹는데도 김치를 먹는데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쭉 찢어가지고 한 점 먹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이제 바로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선생으로도 불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인물을 지칭하는 말과는 다른 언행과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역시 인물을 희화화시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풍자의 효과를 높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방도 무심중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 으득으득 씹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남들이 방선생이요 미스터 방이요 하고 올려주더라도 사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술은 참 맥주가 술임낸다. 어느 놈이 만일 무어라고 시비를 하거나 발시를 하며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발발하던 결기가 그러다가 벼랑간 어디로 가고서 이번에 맥주 취향이 나오던 것이다. 술도 미국 사람 내가 문명했죠. 재선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즉 바로 뭐다? 조선에 대해서 기본적인 태식으로서 바로 뭐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도 맥주가 최고의 술이고 우리나라 뭐 소주나 막걸리 내는 거는 정말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자, 쥐상어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가 자,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백주사의 외양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어때? 쥐상어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 그렇죠? 자,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바로 인물. 여기서는 백주사의 외양을 묘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역시 인물을 희화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노랑수염 백주사가 병을 들어 주인의 빈컵에다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 고비위를 한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춘다는 거죠. 자, 백상도 좀 드슈. 난 과해. 괜히 그러셔. 내 백상주량을 다 아는데 만난 진 옳았어도 다 젊을 적 말이지 지금은. 그렇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자, 올해 참 몇이시지? 자, 갑술생 48 아닌가? 자, 그럼 나보단 11살 위시군. 그래도 백상은 안 늙으신 시냐 허허허.
안 늙는다는 게 다 무언가 머리 성걸 보게 건 조백이시지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조백은 머리가 이제 나이가 들기도 전에 머리가 새는 걸 조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야? 자기보다 지금 11살이나 많은 사람한테 지금 뭡니까? 외모 평가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버릇없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봅시다.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나 어심엔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백주사는 겉으로는 지금 자기가 뭡니까 아쉬운 게 있으니까 미스터 방에 지금 비위를 맞추고는 있는데 사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출신도 하찮은 미스터 방이 자신을 하대하는 것에 언짢음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향리의 예법으로 10년장이면 절하고 배워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마늘 깎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가 당치 않고 막부득이한 경우면 모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갑, 즉 자기랑 비슷한 나이 친구나 타관 나그네게나 하는 것처럼 백상인이 술두슈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발 내키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뻐끔뻐끔 피워 이런 괘씸한 도리가 없었다라는 거. 왜? 자기네 집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족보상이긴 하지만 알겠죠? 그 옛날 그 자기 선조들이 굉장히 높은 벼슬도 하고 그랬던 일종의 양반 가문인데 뭡니까 저기 신발이나 고치던 그런 천한 것이 지금 지한테 백상이니 술 좀 드시오 하고 담배도 뻑뻑 피면서 바로 대놓고 앞에서 술 마시고 있고 이런 모습이 지금 못마땅하다는 거죠. 또 나이도 나이려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래 보여도 그쵸?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지금 갑자기 서술자가 변화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바로 서술자의 변화가 드러나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 입장에서? 바로 백주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만 서술자가 변화를 하고 그 서술자는 바로 전지적 서술자 3인칭에서 그렇죠? 바로 백주사 1인칭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작품 중에 이런 비슷한 류의 작품이 있는데 바로 그게 김유정이란다. 그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 혹시 알죠? 소년과 소녀가 만나서 하는 거. 그 소설도 보면 중간에 보면은 소년이 이제 그 소녀가 이사를 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소녀가 이제 나한테 대출을 선물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밤을 서리를 합니다. 밤에. 그래서 그 밤서리를 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1인칭으로 변화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이래 보여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그 척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다. 5대조가 호조 판서를 지냈고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자,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역시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자, 근데 이렇게 족보에 올라있다고 강조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겠죠. 이 족보 산 거구나. 이 족보 조작을 한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이 가능하죠. 실제로 이제 태평천하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인물들은 아직도 그래도 여전히 공권적인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일종의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그 족보를 사가지고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잦았어요. 알겠죠? 자, 계속 보다 합시다. 그래서 이런 명문 거족의 집안이었다. 또 내 12촌이 XX 군수요. 그 12촌의 아들이 만주국 XX현 XX촌 촌장이요 하였다.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자, 지금 이 백주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또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바로 뭐다? 지금은 시방이라고 하는 건 지금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독립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친일파였다. 자신이 망한 원인으로 지금 독립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독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서 바로 이 백주사라고 하는 인물도 바로 뭐다?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아주 그냥 언능한 거 지금 47페이지 미스터 방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쌤, 저 책을 다 구웠어요. 뭐? 아니 그 영어 학원 시험 응행이어가지고 저 진짜 영어 책을 아니 가지고 오면 안 되고 구어책을 가져야 되는데 반대로 해가지고 영어 책 가져왔어. 진짜 혼나야 되겠네. 잠깐만요. 그러면 오늘도 폰 내야 돼요. 당연하지. 아, 일단 좀 이따 내쉬는 시간에 앉아있어. 일단 수업부터 합시다. 네. 언능 프린트 요거 일단 문항만 먼저 프린트 해줄게요. 일단 뭐 47페이지 펴세요. 준비됐죠? 자, 그래서 또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그쵸? 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아무튼 2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 훈팔 등의 땡땡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의 이 백주사가 아닌가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여기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백주사의 친일적 행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친일파였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2달 전 그때만 해도, 즉 광복전만 해도 이놈하고 호통을 하고 당장 물꼬를 내려만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란 말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쪽에서 지금 백주사가 바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일부러 서술자를 바꿔가지고 1인칭 시점으로서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 대면 미스터 방의 금지야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미스터 방의 징조가 타관에서 떠들어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자, 그 조부가 고을에 아전을 다녔다. 그 아비가 집신장수였다. 자, 70에 고로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 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다라는 것도 자, 꼭새로 표시합시다. 자,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바로 뭐다? 백주사의 처지와 비교하면은 그 집안이 너무나 보잘것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였다까지 꼭새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바로 미스터 방. 본명은 강삼복이죠. 이름도 참
촌스럽죠. 그래서 미스터 방의 집안 내력을 이렇게 요약적 제시를 해주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방산모기는 먹고 자고 꿍꿍 일하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상일꾼이었다. 그러나마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는 콧빛둘이 삼복이었다. 물론 난 놓고 기억자도 못 그리는 탐무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방산목에 대한 소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미스터 손이 못하. 자, 미스터 방의 그렇죠? 과거 이력을 역시 제시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스터 방도 사실은 바로 뭐다?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굉장히 무식한 그런 일꾼 같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합시다. 자, 상일꾼인 바에 그렇죠? 남의 세토마직이라도 얻어 재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콧빛둘이 삼복이가 하루아침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조석이 간데 없이 부모에게다 처자식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갑자기 자기 처자식까지 자기 부모에게 떠맡기고 떠나버린 거야. 그렇죠? 여기서 방산복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죠? 자, 방산복의 인물대 바로 뭐다? 책임감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책임감 없이 이렇게 떠나버리고 그것이 12해 그렇죠? 12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자, 떠난 지 7, 8년을 별반 없이 그렇죠?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 있노라 기별이 전해져 왔다. 그러고는 감감 소식이 없다가 3년 만에 퍼뜩 고향에 돌아왔다. 10여 년은 저의 말 맞다나 동양상국 물 골고루 먹고 다녔으면서 별로 이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헤어진 양복 누더기에 볼깨어진 구두짝을 깨고 들어서는 모양이 군데군데 김질은 하였으나 빨아다닌 무명 고의적 衫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다. 즉 바로 금이 환영을 한 게 아니라 더 못돼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늙은 어미아비와 그렇죠. 젊은 가속이 뼈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굶으며 하면서 한 1년 번둥거리고 놀더니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번둥거리며 놀더니 저기 회심이 들었는지 이번엔 처자식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그렇죠. 지금 공간이 이동한 거죠. 현저 농비탈이 다 찌부러진 행랑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1년은 웅산 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 이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도 진보되었고 자 다시 1년이라는 그건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미천삼아 구두직공으로 구두방에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바로 뭐다? 처음 1년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는데 이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영어,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뭐다? 미스터 방이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연유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인물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시 1년이 나는 그건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미천삼아 구두직공으로 구두방에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뜨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두방이 너나 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괴짝 한 개 걸머지고 신기루 장수로 나서고 말았다. 신기루 장수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신발 수리공이야. 운동화 같은 거 떨어지면 고쳐주고 이런, 알겠습니까? 물론 이때는 운동화가 있진 않고 정확하게는 뭐 고무신이나 아니면은 뭐 양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가죽신이나 뭐 이런 것들. 자,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혹은 종로 복판의 한 길에 가앉아 신기루 장수를 하자니 자연 서울 온 고향 사람의 눈에 종종 뜰 밖에 소식이 고향에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은 없고 저마다 빈정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일본어로 천국으로 10여 년 타국바람 쏘이고 온 놈이 겨우 고거야. 부전자전이로군. 아범은 지신 장수, 자식은 구두 입는 장수. 아마 신발 명당에다 무덤을 썼든가. 이렇듯 금지는 미천하고 속이 든 것 없고 가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활하는 것, 즉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해지고 고린내 나는 구두짝 꿰매어주고 짐 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업이고 하던 그 콧빛들이 삼복이었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뭐다? 방상복의 지금 인물을 지금 여기까지 요약적으로 제시를 한 거죠. 자, 개구리가 올챙이적 이를 못 생각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얀 놈이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겉으로는 미스터 방을 그렇죠? 미스터 방의 비위를 맞추나 속으로는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한자 성어하면 면종복배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얼굴 앞에서는 뭡니까? 복종하듯이 하는데 뱃속에는 뭐다? 칼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걸 이렇게 면종복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렇죠. 그러던 콧빛들이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단에 들었단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지간에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고 하여 가지고는 그렇죠. 가진 호강 당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왕이 나서 막 이러니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자기는 이렇게 지금 광복 때문에 망했는데 오히려 지금 방산복이는 뭐다? 광복을 해서 더 부자가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배가 아파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였다라는 걸 통해서 바로 뭐다? 백주사의 시기, 질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의 우순한 참 모를 일이야.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탐복도 아니치 못하였다. 콧빛돌이 삼복의 이 눈부신 발신, 그렇죠? 자, 근데 진짜로 이게 정말로 눈부신 발전입니까? 물론 뭐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발전을 했는지 몰라도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방산복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서술자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부신 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실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술자가 인물을 지금 사실 비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눈부신 발신은 그러나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목적이 있는 바가 아니요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수월한 것이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다무 몸에 지진 제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이 명어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바로 방산복이 성공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시점을 다시 한 번 더 회상을 합니다. 그 과정을 얘기해줘. 자, 그래서 지금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은 바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한 광복의 날이라는 거죠. 자, 이날도 신기루 장수 방산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단에 앉아서 구두짐을 바꾸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덥석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워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다니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우라지 독립이 배부른가? 자, 지금 바로 뭐다? 자신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한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자, 독립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바로 뭐 때문에? 독립으로 인해 뭡니까? 독립으로 인해 손님이 없어 돈을 벌 수가 없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 나온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징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다. 즉 이제는 이제 뭡니까? 독립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리가 생긴 거야. 왜? 일본 순서가 없으니까 가격을 지 마음대로 받아도 뭡니까?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자는 광산복은 얘기합니다.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독립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바로 뭐 때문에? 순사가 없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 더 커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삼복은 징 10개를 봐가지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들이 제 마음대로 재료값을 올리던 것이었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5곱, 10곱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루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연병을 그놈의 경제계는 다 어디로 대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다 이러면서 다시 또 지금 뭡니까? 독립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다시 독립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자, 성양 때 신기록 개짝 어깨에 맨채 홧김에 막걸리총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보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독립을 바라보는 이 주인공 미스터 방의 인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 공간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바로 독립에 대한 인물의 태도 변화를 보게 되면 바로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다시 부정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변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뭐다? 자신이 이익을 볼 때는 긍정적으로 손해를 볼 때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기회주의적 인물이고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왜곡된 역사 인식을 지닌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그쵸, 광복을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자,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라는 거죠. 자, 밑줄 칩시다.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당시는 어떤 시대였다? 바로 광복 직후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서로 갈리게 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북쪽, 소련이 있는 북쪽으로 가게 되고 반면에 민족주의자들이나 민주주의자들은 이제 그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어? 지워도 되겠죠? 아, 요거? 오케이. 다 됐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그 미국 병정들이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그러나 슬플진저 떼국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거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이렇게 깨재재한 모습으로는 뭡니까? 미군의 눈에 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반일을, 그렇죠. 반일은 이제 하루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일을 국리를 하다가 정오때에야 한 줄기 서광을 얻었다. 총총이 집으로 돌아가 마누라를 시켜 구두 고치는 연장 일습과 재료 남은 것에다 이불이며 헌옷까지 해서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는 한 달 기한으로 돈 100원을 서푼변으로 취해오게 하였다. 즉 집안의 모든 걸 다 이제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빌렸다는 거죠. 자,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삼복은 흔한 넉마전으로 가서 100원 돈이 꼭 차는 한도까지의 양복이랑 명색 한 벌과 모자를 샀다.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구두 사시는 것을 이 다음 창갈이 거저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닷새만 제것과 바꾸어 신기로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뭐다? 자, 방삼복은 의도적으로 미군에 접근하려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더기행 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집안의 모든 걸 다 저당 잡혀가지고 할 정도로 일종의 이 인물도 역시 바로 뭐다? 외적인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튿날 아침 늦이감치 새로 장만한 헌 양복, 헌 모자에 헌 구두로서 괴짱맨 신기로 장수보다는 제법 말쑥하여진 차림을 차리고서 막 나서려는데 간방부터 퉁퉁 부어가지고는 시중도 말대꾸도 잘 아니하던 애꾸쟁이 마누라가 와락 양복 뒷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진다. 바른대로 돼요. 이게 벼락나 미쳤나? 요 망나나 반해가지고는 이렇게 찾아가는 고년이 어떤 년이야라는 거야. 그치? 지금 바로 뭐다? 남편이 갑자기 모든 걸 다 저당 잡혀가지고 말쑥하게 차를 또 나가니까 아내는 뭐라고 오해한다? 남편이 딴 여자랑 바람났다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다? 방삼복의 말끔한
모습에 대한 아내의 오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도 어떻게 보면 작품에 좀 해악성을 더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을 모르거든 밥값을 내지 말랬어. 요 맹추야. 날 죽이고까지 거정 못 가. 이년아 너 이랬다. 내 이제 돈 벌면 정말 처벌는다. 오냐 잘한다. 날 죽여라 날. 야이 우라 죽일 때 땡길려니 그쵸? 지금 굉장히 비속어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인물이 비속어를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바로 인물의 일종의 저급함을 강조해주는, 부각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 내용을 이어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벌써 50분이 다 됐어요. 자, 지금 정답까지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문법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 네.